자, 주식 레시피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죠. 예. 현금 흐름 할인법에서 첫 번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배당이었죠, 배당. 빨리 넘어가라. 쭉쭉쭉쭉. 배당. 두 번째. 배당을 이용해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였죠? 세 번째는 바로 이익평가법, 그쵸? 기업이 얼마나 이익을 내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가 오늘 새로 할 거죠.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조금 개념이 어려운데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쭉 들어보세요.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이에요. 저는 줄여서 그냥 잉현법 이렇게 하는데 잉여 현금 흐름 할인법. 길어. 그 현금 흐름이 있는데 그 현금 흐름 중에서 잉여가 뭐예요? 남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할인법은 아시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음 같은 거 할 때 어음 할인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어음 할인 떠올리시면 돼요. 할인이라는 거는. 자, 그럼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건 또 뭐야? 잉여 현금 흐름. 요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회사가 돈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 희망벅스라는 커피숍이 돈을 벌었는데 1년에 100억을 벌었어. 근데 이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번 걸 다? 안 되죠. 뭘 빼야 돼요? 투자금은 다시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처음에 투자한 금액을 빼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서 커피 머신을 산단 말이야. 이 산 돈은 어떻게 해요? 이익에서 빼고 나머지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어때요? 투자금을 계속 다 써버리면 안 되죠. 응? 그거 갖고 재투자하고 다 써버리면 회사가 망하죠. 보통 보면은 사업할 때 보면 사업 초짜들은 어때요? 돈 버는 족족 다 쓰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응?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갖고 하면 여기서 번 돈은 따로 챙겨놔야 되는데, 그리고 투자금은 계속 1억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걸 뭐 번 돈을 다 집어넣었다가 더 까먹죠. 응? 이해되시죠? 사업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은 딱 유지해야 된다고. 챙겨놓고 요 나머지 이익금으로 새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왜 번 돈을 다시 집어넣느냐고요. 그럼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잉여흐름 뭐냐면 투자한 돈을 빼고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빼고 나머지 돈, 그 나머지 돈만 가지고 우리가 할인법을 적용하는 거를 잉여현금 할인법이라고 해요. 그 일단 우리가 근데 손익계산서 요거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 요 회계상 자료만 가지고 어?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을 판단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감가상각비나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런 거를 뭘로 처리해요? 실제로 지출한 거 아닌데 회계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있죠.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면 미수금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뭐래요? 이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죠. 예, 회계상이랑 실제 현금 흐름이랑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따져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회사 가치를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개념이 어렵죠? 잉여 현금 흐름. 요걸 가지고 회사의 가치를 제일 처음으로 따지기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누굴 것 같아요? 바로 워런 버핏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요거를 갖고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바로 요게 주주의 이익이다. 실제적으로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이 투자금 빼고 뭐 빼고 못 빼고 실제로 번 돈, 그게 주주의 이익이고, 회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 판단할 때 주주의 이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있어요. 발음도 어렵죠?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뭐냐면 free cash follow래. free cash flow to equity라고 하면은 주주잉여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free cash flow to firm, 회사가 firm이죠.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거를 FCFE, FCFF. 더 어렵다고요? 영어로 하니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줄여가지고 주잉현, 이것도 어려워. 발음이 어려워. 주잉현, 기잉현, 그냥 이렇게 저는 공부를 했어요. 주주 잉여 현금 흐름, 기업 잉여 현금 흐름. 자, 일단은 주주 잉여 현금 흐름 요거 볼게요. 요거는 회사의 현금 흐름 중에서 투자액 빼고 부채 상황 이런 거, 요런 거를 가감해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공식을 먼저 볼게요. 주잉여는 요걸 먼저,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순이익, 당연히 순이익이 들어가겠죠. 플러스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빼기 자본적 지출. 그냥 들으세요.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모르셔도 돼요. 개념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순운전 자본, 증가분, 그 다음에 부채의 원금 상환액, 그 다음에 신규 부채 조달액. 뭐 이래요. 이건 뭐, 그러니까 FCFE를 계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순이익은 아시죠? 감가상각비는 회계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빼잖아요. 그쵸?
감가도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면 이게 비용 처리돼 갖고 빼잖아요. 5년에 나눠서 빼든가 뭐, 그렇죠? 비싼 거는. 근데 이거를 빼면 안 되는 거지. 응? 현금 흐름을 제대로 알려면. 그래서 거꾸로 더한 거예요. 회계상으로 뺀 거는 거꾸로. 자본적 지출도 마찬가지죠. 자본금, 그쵸? 근데 요거는 전체 이익에서 자본적 지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투자한 돈이니까 빼줘야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음? 그래서 요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회계상 잘못된 것들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순은전 자본 증가분. 순은전 자본 기억나시나 이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를 말하는 거예요. 순은전 자본은. 요거의 증가분. 요것도 증가분을 회계상은 더해주기 때문에 거꾸로 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부채. 부채 같은 경우도 순이익에서 플러스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금 같은 경우, 원금 상환 같은 경우. 그래서 빼준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채 조달액은 마찬가지 이유에서 더해진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회계상에서 실제 현금 흐름이랑 다른 부분을 반대로 빼주거나 더해준 거예요. 어려우면 모르셔도 돼요. 네,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기잉현. 요거는 뭐냐면 아까 했던 주주 잉여 현금 흐름, FC, F2에다가 플러스 이자 비용. 뭐 1- 세율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자 비용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뺐던 걸 다시 더해줘. 이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회사의 청구권을 가진 모든 이해관계자가 다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 외에 회사의 채권자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다시 더해주고 빼주고. 아까 뺐던 거는 더하고 뭐 더했던 건 빼고 맨 마지막에 부채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우선주 배당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들으세요. 자, 우선주가 뭐예요? 이거는 알아야 돼. 뭘 우선주라고 그래요? 우량주 말고 우선주. 대답해 볼 분. 부여핀 가려서 지금 못 보겠고. 그렇지, 배당이 딱 나와야지. 배당금 없는이 아니라 배당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의결권이 없고 배당을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그쵸? 예. 이걸 우선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발행하는 이유가 회사만 계속 회사의 비용을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잘못 발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주주 지분이 줄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주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의결권을 얻기 때문에 우선주는 아무리 많이 뿌려도 그쵸? 대주주나 회사 오너한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선주란 건 그런 거예요. 의결권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주는 아무리 많이 사도 뭐 주총이나 이런 거 안 오죠. 안내장. 안 올 거야 아마. 어쨌든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 잉여 현금 흐름에다가 다시
요거를 거꾸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우선주 배당금까지 넣는다. 요거는 이제 회계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걸 왜 그러면은 하느냐? 어? 이거를 이용해서 주가를 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공식은 알 필요 없는데 주가를 자 FCFE 이 공식은 알고 있어야 돼. K-G. K가 뭐예요? 아 모르지 참. K가 뭔지. 여기다가 자기 자본 비용 빼기 성장률. 자,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현재 주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적정 주가를. 이건 적정 주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FCF. 정말 FCFE가 어디 있어요? FCFE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HTS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이제까지.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기업 분석. 요거냐? 네. 여기서 보면 기업 분석에서 투자 지표에 들어가면 아이 잠깐만요. 어딜 클릭하고 있니? 투자 지표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경 안 썼던 FCF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면 FCFF가 나와요. 총 현금흐름 마이너스 총 투자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FCF 여기 있잖아. 그렇죠? FCFF 2를 거꾸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요게 FCFF예요. Free Cash Flow to Firm. 요거를 우리가 아니까 요거를 반대로 이쪽에다 갖다 주면 이걸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FCF2를 가지고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리고 자기 자본 비용하고 성장률을 알면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렵죠? 이해 안 가죠? 네, 예. 이해 안 가는 게 이해 가죠? 그냥 알고만 계세요. 뭐 신경.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인해, KFC 나러, 이런 방법으로 학자들이 또는 투자자들이 정말 전문, 우리 같은 개미 말고 그런 투자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 달라고요? 여기 있잖아. HTS에서 예를 들어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FCFE 그쵸?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가지고 마이너스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모르셔도 돼요. 삼성전자 한번 쳐볼까? 쳐보기나 한번 해보자. 자, 삼성전자 단위가 억 원이죠. 어우, 적자네 올해. 올해 반기에는 이게 FCFF가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이 회사가 지금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금 흐름이 지금 안 좋아. 작년보다 적자가 좀 생겨가지고 총 현금 흐름에서 투자액을 총 투자를 뺀 게 FCFF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알면은 이제 요거를 집어넣고 자기 자본 비용 처음에 이제 내가 투자했을 때 얼마를 투자하는지 위험에 대한 자기 자본 비용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 성장률을 빼주고 이렇게 되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건 뭐냐면 요 FC, FE가 높을수록 요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업 잉여 현금 흐름이 높을수록 주가는 올라간다 이거죠. 아시겠죠? 개념만 아시면 돼요. 개념만. 마지막 말만 기억하면 돼. 이거 그리고 당연히 자기 자본 비용은 비용이 많이 들면 안 좋은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니까 성장률은 높을수록 주가는 높이 볼 수 있다 그거죠. 그쵸? 잉여금이 많을수록 좋다는 건데 이걸 어렵게 학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회계상 항목들을 다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식을 만들어 놓은 거고. 쉽게 얘기하면 아시겠죠? 내일 이제 이게 네 번째죠. 내일 한 가지 더 하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념만 알면 돼. 개념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걸 보더라도 이 FCF 응? 그때 그 사람이 얘기한 건지 이거 알 수가 있잖아.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이거 봐도 몰랐잖아요. 이것도 몰랐잖아. 이건 배당으로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EP. 그러니까 기업 가치 지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왜 있겠어요, 여기. 이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 알기 위해서 있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맡기라고 이런 거는 네. 그렇지만 개념은 알고 있으면 좋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